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지난번에 계속하던 대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제3장 주민자치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한 주민자치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조문이 총 21개조까지 지금 되어 있고 부칙이 4개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 1조를 한번 볼까요? 1조는 목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체제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민주주의 통한 주민자치 실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1조 내용을 제1조 내용을 좀 볼까요? 주민자치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의 목적은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을 위한 기본사항과 지원체제를 규정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말단지방조직인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막강한 권한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하부기관에 불과했던 읍면동 조직을 사실상의 지방분권 조직의 핵심 조직으로 우뚝 세우는 혁명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 마을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거창한 아주 아름다운 명분입니다. 자, 제2조를 한번 볼까요? 2조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을 위해 운영을 위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개방성과 민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뭐 좋은 이야기 다 들어가 있죠.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사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과 포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주민의 자율성,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와 있어요. 중앙정부 자치단체, 읍면동을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자율성, 특히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헌법안 조례의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는 주민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읍면동을 포함 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으로 추정. 주민의 독립성은 주민자치회의 독립성의 토대가 된다. 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었죠. 언제?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이루겠다고 이미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운영 과정에서의 민주성이란 무엇인가? 이때의 민주성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중, 인민민주주의적 개념이라면 우파 세력을 배제한 좌파 세력의 의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운영 과정에서의 개방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때 개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 내에서 주민자치회를 둘러싼 외부 좌파 세력들, 인물, 단체 등과
인적, 물적, 정보 교류 등 상호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이 무엇인가? 가끔 정치적인 조직 활동을 추구하면서도 곁으로만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니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제2조는 기본 원칙을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제2조 2항에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 운영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적으로 보면 좋은 말만 나열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좌파 성향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주민의 자율성, 독립성의 의미가 뭘까? 누구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냐? 아마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도광역시 시군구죠.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일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이겠지만 주민 이름을 차용했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면 주민자치회의 무소불위의 독점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며 이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력화가 우려가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운영 과정에서의 민주성과 개방성도 의심스럽습니다. 지방의 좌파 성향 세력들의 참여를 민주화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개방성이라는 명분 아래 주민자치회가 해당 지역 내 각종 좌파 성향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로 간 인적, 물적, 정보적 교류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주민자치회의 위원 구성을 추첨제에 의하도록 하고 주민자치회의 실권을 가지는 시무국이 직원입니다. 지방공무원 포함. 직원을 선발함에 있어 공정경쟁도 없이 자체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식적으로 임명토록 하는 등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면서도 민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거짓 주장이다는 점입니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원 의무죠. 제4조를 내용을 봅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자치의 특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는 5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총력지원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 규정입니다. 해야 한다. 강제로 해야 된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이게 강제 규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세부사항으로는 정부는 5년마다 날짜도 박아놨습니다. 5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강제 규정이죠.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규모나 내용이 광범하고 전방위적이고 전폭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력지원 체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연상이 된다. 제5조 봅시다. 주민 및 주민자치회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는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자, 제5조의 3항입니다.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제5조는 주민과 주민자치회가 져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2항에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 협력을 기반으로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3항에는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제3항의 규정은 상당히 잘 분석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언급한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은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이 중시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국 읍, 면, 동 주민자치회와 소속 주민들은 모두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이 중시하는 사회주의 성향의 노선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 의무이자 책무인 것이다. 제7조 주민의 자격, 주민의 대상 다양화. 여기서 주민에 포함되는 대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4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등록자. 이건 뭐 당연하죠. 자, 두 번째 봅시다. 해당 주소지에 국내 고소신고 인명부에 등록된 재외동포. 아이고, 재외동포 들어갑니다. 가로하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와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상에 올라 있는 외국인, 아이고, 외국인까지 포함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세 번째,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이야, 기관이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구역 내 주소지 가진 학교에 소속된 학생과 교직원, 학생과 교직원, 행정기관까지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주민등록자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민자격이라는 것은. 야, 참. 이 문제점을 한번 볼까요? 문제점 분석을. 문제점의 분석은 5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 1인이 복수의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참여가 가능하다. 오랫동안 양산된 좌파 성향 마을 활동가들이 복수 지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마을 활동가들의 중복적 활용이 가능하다. 주변 주민자치회들 간에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구축도 가능하다. 자, 두 번째 문제점 뭐냐? 모든 국민들이 거주지, 직장 소재지 등 중첩적 통제로 인해 자유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 하는 점입니다. 자, 셋째 문제점 뭐냐? 주민자치회가 기관, 인물 등의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확보로 해당 주민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주민자치회가 기관, 인물 등에 대해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확보로 해당 주민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다. 끔찍한 얘기죠. 넷째, 민노총, 종교종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의 지역 주도권 장악이 우려된다. 다섯째, 조선족 등 외국인의 실질적 행정 참여, 실질적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자, 문제 심각하죠. 자, 7조를 볼까요? 주민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7조. 주민의 자격을 살펴보면 지금의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에 비해 월등히 다양한 주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서의 주민은 주민등록법상 해당 지역에 등록된 사람들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주민자치기본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 등록된 주민등록자는 물론 해당 지역에 일정 조건으로 등록된 외국인과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관, 사업체, 학교 등의 구성원들도 주민에 포함됩니다. 뭔 외국인이라든가 무슨 기업, 산업체, 학교 등의 구성원도 주민을 포함시켰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희한한 법입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된 자. 2. 해당 주소지에 국내 고소신고인명부 등록 제외 동포. 해당 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 행정구역 내, 세 번째, 행정구역 내 주소지를 가진 기관, 사업체, 근무직원. 네 번째, 행정구역 내 주소지 가진 학교에 소속된 학생, 교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것도 주민이라 그래요. 학교 다니도 그 지역의 주민입니다. 교직원까지 포함되고 있어요. 주민자치 기본법의 주민에 일정 등록된 외국인 해당 지역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의 구성원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자, 봅시다. 첫째, 이 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읍면동의 주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으로서의 권한을 다른 사람보다 여러 배로 행사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국민주권주의, 법 앞의 평등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이 있어 주민등록이 된 지역에도 주민이 되고 자기가 근무하는 직장, 사기업, 공공기관, 학교 쪽이죠. 직장이 있는 읍면동에도 주민이 됩니다. 주민이 중복되죠. 그러므로 많은 국민들은 중첩적으로 주민이 되고 여러 지역별로 권리 행사도 가능하지만 중첩적인 통제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를 확보, 그물망처럼 촘촘한 파악, 크로스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아래에는 더욱 세분화된 소조직을 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분해, 통, 리, 반, 마을, 공동주택, 아파트 등 조직과 분과 기능별 조직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회는 그 아래 아주 좁은 범위의 소조직, 통, 리, 마을 등도 설치할 것인데 그 조직 내 주민들은 서로 대면 접촉으로 인해 얼굴과 집안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하부 이란 소조직을 활용할 경우 모든 주민들에 대한 치밀한 감시 통제가 가능하며 어느 누구도 주민자치회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북한식 오가작통법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한 사람이 복수의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양산된 다수의 좌파 성향의 마을 활동가들이 이웃 주민자치회에 중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좌파 성향 인물들의 중첩적 활동은 인근 주민자치회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주민자치회 간 좌파 성향의 연대성 관계망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문제점 세 번째로 조선족 등 일정한 명부에 등록된 외국인들도 주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 주민으로서 주민총회나 지방자치회에도 참여하여 각종 공민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외국인이 헌법상 국민에게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사실상 주권을 행사하는 셈입니다. 이 점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라는 것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의 경영자들과 직원들도 주민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사기업의 사주는 물론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제5조 제3항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지도록 했는데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 준수 의무가 그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관련 법들을 지켜야 하고 주민자치회는 해당 기업이 이 책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업들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통제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소재지의 주민자치회로부터도 상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주민에는 기업체의 노동자들도 주민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민노총 등 전국적 규모의 좌파 성향의 노동단체들이 개입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직원과 학생들도 주민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희한하죠. 주민자치회는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사들도 주민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정교조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초, 중, 고, 대학교 등 학생들이 모두 주민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당연히 인권, 교육 등과 명분으로 학교와 교사에 대한 간섭과 개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민노총, 정교조 등 규모의 좌파 성향 단체들이 개입한다면 해당 지역의 마을 활동가들과 함께 주민자치회가 전국적 규모로 연대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 8조를 한번 볼까요?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입니다. 제1항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좋은 말은 다 써 있습니다. 제3항 볼까요? 모든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의무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거는 주권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주권에 해당하는 공민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외국인들도 이 사실상 어떤 발언권이라는 주민자치에 참여를 하게 되는 권한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 기회균등이 어쩌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해야 된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거나 법력 의무를 지지도 않는데 이게 공민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민자치 기본법이 발동이 된다면 복수의 공민권 행사도 문제다. 자, 그래서 제8조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제8조 제1항은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3항에는 모든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여가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 의무임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제1항에는 모든 주민은 차별금지를 받지 않는 조건을 열거했는데 특히 성별, 신념, 종교, 인종 항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성별 항목은 남녀 성별 외 동성애 등 다양한 성적 지향을 내포하여 차별금지 조치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신념이란 종교 항목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종교 이외의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세계관, 사상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듯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입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보면은 자, 이항 제8조 제3항의 문제점인데 여기서 신념입니다. 여기서 신념이란 이 사망의 신념이라는 것이 종교 외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세계관, 사상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차별 금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2018년 초에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꾼 것이나 헌법 전문가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 글자를 삭제했다가 반발이 일자 다시 삽입한 사례도 있고, 더욱이 교과서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삭제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자치기본법안에서 신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친북노선 등 반자유민주주의 사상을 학습, 선전, 조직 활동을 허용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종교 항목은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 규제의 근거로서 이슬람교 등과 사이비, 이단 종파의 비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인영 등으로부터 사회적 패권, 종교적 헤게모니를 가진 것으로 지목된 개신교가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점으로 인종 항목을 삽입하여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에는 외국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인종 항목이 포함된 듯합니다. 즉, 한국 국적은 없으나 주민의 자격을 가진 외국인들도 공민권 행사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끔찍합니다.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군대도 안 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똑같은 공민권을 행사를 한다? 야,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사실상의 주권인 공민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적 위반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자, 오늘 구조까지만 해볼까요? 제9조 주민총회입니다. 제1항 읍면동 주민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제2항 주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자, 제5항 볼까요? 주민총회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읍, 면, 동 주민자치계획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2. 읍면동 자치규약 재개정 승인. 또 이제 9가 있는데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세율 제한 의결하고 과세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세. 이것은 조세 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5항에 5항의 10을 보면 10조를 보면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신설 제한을 의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과세 개입, 조세 법정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9조를 볼까요? 주민총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총회는 읍면동에 소속된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주민총회는 해당 읍면동 주민들이 모여 중대한 정책결정사항을 승인하거나 의결한다. 제5항에는 주민총회의 기능을 열거하고 있는데 읍면동의 주민자치계획, 시행계획 승인이나 자치규약제, 개정 승인 등 다양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 중 제9호에는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세율 제한 의결과 제10호에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신설 제한 의결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세율 부담금 제한 의결은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세 문제인데 이 같은 과세 문제를 법률이 아닌 주민총회로 결정한다는 것은 조세 법정주의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조의 주민총회에 대해서 구조의 주민총회를 다시 보면은 주민들은 주요 업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 따라서 주민 자치, 특히 사무국이죠. 주도에 따라 거수기 역할, 들러리, 허수아비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요 승인 내용을 볼까요? 주민자치 계획 승인, 자치규약 제정, 개정 승인, 주민투표 조례 개폐, 읍면동 주요 정책 사항 사전 심의 등 주민총회의 자치규정 재개정 및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해 일부 기능은 주민자치회로 위임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읍면동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정기총회, 임시총회가 있으나 정기총회는 연간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자주 열리는 행사가 아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의결해야 할 해당 지역의 중요 정책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특히나 농촌, 어촌 등 지방에서는 고령층 비율이 매우 높아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특히 사무국의 주도에 따라가고 거수기, 들러리, 허수아비에 머물기 쉽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제 9조까지 독소장 있는 제 9조까지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